김포시가 산업단지나 폐수 처리 시설 주변 환경오염 단속을 위해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단속하는 드론 순찰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헬로티비 신년대담에 나와 새해 부천시 주요 정책과 현안 입장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방역동 폐지와 소각장 현대화 계획 등 추진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새 학기부터 인천 지역 초등학교 20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정규 수업 전후로 확대 제공합니다. 방과 후뿐 아니라 아침에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준공후 20년 이상 지난 원도심 저층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독주택은 세대당 최대 1,20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반동 환원 준비부터 개발과 재건축,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까지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부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입니다. 네, 개묘년 새해를 맞아 헬로티비 뉴스가 조용익 부천시장과 신년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이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2년차. 조용익 부천시장은 가장 먼저 부천 대전환을 약속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선으로 꼽은 역점 과제는 광역동 폐지, 일반동 환원입니다. 3개 구청하고 36개 동을 복원하는 문제를 좀 확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행안부랑 부서 간에 실무자 간에 좀 잘 협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 그 행정 시스템이 좀 바뀌어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가 현재 SK그룹에 이어 대장신도시에 입주할 또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도시 구상에 앞서 2년 동안 미뤄왔던 소각장 문제 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역화 방법 대신 부천 자체 소각장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소각장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에 적합한 환경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들의 이해에 맞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만간에 좀 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이 부천시 자체 소각장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노후된 중동 1기 신도시의 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달 발표될 국토부 특별법안에 따라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2월에 특별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법안에 저희들 의견도 좀 넣고 해서 그걸 이제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상동 영상 문화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넣는지의 문제라서 콘텐츠가 그야말로 채워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분명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계획들을 들어볼 수 있는 조용익 부천시장 신년 대담은 오는 27일 밤 8시 50분 헬로 이슈 토크를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행정 분야에서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난립한 공장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포에서는 환경 단속에도 이 드론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김포시 드론 순찰대와 함께 동행해봤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김포 공장단지입니다. 공장 지붕이나 내부는 물론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 주변도 한눈에 보입니다. 무인 항공기가 곳곳을 누비는 동안 땅에서는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합니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의심시설은 집중적으로 탐색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집진기들이나 특히 이제 지붕들 이렇게 보면 검게 이렇게 끄름이나 이게 검은 먼지들이 많이 있는 데들은 항상 그런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위주로 봐야 되고. 김포시는 5년 전부터 환경오염 단속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폐수 처리 시설 주변 단속 인력에 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이 뜸한 시기나 지역을 골라 오염물질을 버리는 얌체 업체들이 늘어날수록 드론 순찰대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몰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던 업체가 드론 단속망에 걸려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운영 상태를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수질 오염 사고 시 이제 공공수역의 그 오염 물질 유출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가지고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를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립한 공장 탓에 환경 오염 지역이라는 오명도 얻었던 김포시. 환경 오염 업체들과의 전쟁은 하늘 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대해 15만 2천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4천 원까지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운행 중인 택시 40여 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를 칼날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평경찰서는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 사이 인천 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 44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를 커터 칼날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포 지역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 정도 내려갔습니다. 김포시는 25일 표준지 2,200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는데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값은 지난해 평균값보다 5.98% 떨어졌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조정이 필요한 가격은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자동차 역시 동상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또 교통 가혹 조건들이 겹쳐서 2차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렇게 추운 날 차에 타다 보면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부터 듭니다. 한파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과 관리, 무엇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전기차나 휘발유, 디젤차 할 것 없이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터리는 화학적 성능에 의해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능이 20, 30%가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멀쩡하던 이 배터리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시동 불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밤샘 주차를 할 때에는 이런 지하나 옥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야외에 주차를 할 때는 벽 쪽이나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주차를 해서 최소한의 보온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겨울철 한파 대비 배터리가 고장 1순위니까 배터리 점검하시고, 특히 5년 지난 차량 그리고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 그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긴급 출동을 했던 차량들은 요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네, 한파가 좀 극심한 날에는 주행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열 공회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차를 옥내에 주차를 해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밤새 보온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렇게 공회전이라든지 예열이 필요 없지만 야외 같은데 이렇게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영하 뭐 10도면 밤 사이에 체감 20도, 30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동을 걸고 1분 이내에 예열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출발할 때 서행을 해서 서행보다 더 천천히 가는 저행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최근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음에도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1차 사고에 그치지 않고 이제 2차, 3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건데 이렇게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위급한 상황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파 뒤에 눈이 오고 그 눈이 영하 10도 정도 돼서 얼어붙는 빙판길이 됐을 때에는 이 자동차가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장착해도 무력해지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빙판길,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이 되는 1차 사고는 접촉사고지만 이렇게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오던 자동차에 의해서 2차, 3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되는 요주의 도로가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터널 부근, 터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하며 따뜻한 공기를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온차로 그 출입구에 이렇게 블랙아이스 도로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교량 위, 그리고 산간도로, 그리고 해안도로 같은 데는 블랙아이스 도로가 많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를 갈 때에는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하고 급제동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차가 미끄러져서 1차 추돌 사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급제동을 삼가하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올해 새 학기부터 인천의 초등학교 20곳에서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했는데요.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범교육청 선정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20곳을 선정해 늘봄학교 시범사업,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아침 돌봄은 정규 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독서교실과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 활동을 마련해 진행합니다. 또 도서관과 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 돌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도 준비했는데요. 인천의 초등학교 80곳에 방과 후 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 심사와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 업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계양구가 원도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 지역은 작전구역과 작전대로 161 구역인데요. 단독주택은 한 세대당 최대 1,200만 원을,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 세대별 최대 500만 원, 공용 부분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비 80%가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역 범죄 예방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확장 운영합니다. 구는 약 6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이전보다 1.5배가량 확장했습니다. 이곳에는 40개의 통합 관제 화면과 관제 데스크, 영상 반출입실과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